소고기 좀 먹었냐? 소고기 안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럼 뭐하러 횡성을 갔대? 횡성이 소고기로 되게 유명하거든. 한우로 되게 유명해. 응. 근데 거기 청소년 수련원이 있디? 어디로 갔냐? 어디? 거기가 어디야? 뭐 펜션은 아닐 거 아니야.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펜션이라고? 너희들 다 수용? 아니지. 호텔이야? 아, 호텔로 갔구나. 아니, 근데 무슨 수련회로 호텔로 가? 아, 수련회의 장이 따로 이렇게 있어? 거기에? 아, 그렇구나. 보통, 뭐, 그런 거 있잖아. 청소년 무슨 뭐, 수련원, 이런 데가 그런 건물이 있어서, 보통 거기로 가지 않나? 거기 가서 좀 이렇게 얼차례도 받고,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엎드려 뻗쳐. 그런 건 안 하지, 요즘에? 왜? 가서 수련을 했어? 안 했어? 혹시 뭐 수련이면 예를 들어서 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태극권 수련,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안 했어? 어? 그럼 도대체 무슨 수련을 했니? 이름이 수련회잖아. 그럼 무슨 수련을 할 거 아니야? 몸과 마음을 가로 닦았을 거 아니야? 아, 그냥? 요즘에, 근데 너희들 수학여행이 없지? 있나? 어느 학교더라? 수학여행을 1박 2일로 가더라고. 속초로. 아니, 그 먼 데를 무슨 1박 2일 가는데 그 먼 데를 가? 그리고 1박 2일 수학여행 가려면 뭐하러 가냐, 씨발. 어? 수학여행을 하면 모름지기 한번 3박 4일은 가야지, 최소한. 저는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때 제주도로 갔어요. 3박 4일이었던 것 같아. 근데 비행기를 탔냐? 배 타고 갔어. 짜증나. 여기가 내 고향이거든? 여기가 이런 데가 있어. 등산 말고 군산. 너, 어떻게, 혹시 아버님의 해군? 아니야? 맞아. 목포밖에 없을걸? 여기서 직항 가는 거 없을걸? 목포로 가. 뭐 타고? 버스 타고. 관광버스 타고. 몇 년 전 일이냐? 지금 한 30, 목포까지 아마, 요즘은 한 2시간 반은, 3시간 가까이 가야 할걸? 요즘에? 근데 우리 때는 더 걸렸을 거 아니야. 최소 3시간 반 갔던 것 같아. 가서, 뭐라고? 그때 걸리지. 꽤 멀어, 여기가. 막히면. 근데 안 막히면 아마 3시간은 갈걸? 3시간 하면 가긴 할걸? 근데 우리 때는 조금 더 걸렸을 거니까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렸겠지? 그래서 4시간, 어? 가는 데만 반나절 걸렸어. 4시간 잡고. 여기 또 이제 배 타고 가, 이렇게. 요게 아마 4시간인가? 5시간 그랬던 것 같은데? 한참 갔어. 그래서 모르겠다. 요즘 몇 시간인지 기억이 안 난다. 하루로 그냥 다 까먹었어, 가는데. 또, 오는데도 그럴 거 아니야. 또 3박 4일에서 이틀을 까먹었어, 거의. 이틀 열심히 노는 거지. 근데 요즘에, 우리 때는 이제 가면 밤에 당연히 잠을 안 자죠. 이런 데 가서 잠 자겠어? 잠 안 자고, 우리 때는 일찍 자는 애들을 장난을 쳤는데, 그때는 뭘 했냐면,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발이야, 발. 여기가 복숭아뼈. 한 이즈음에 뭘 두냐면, 성냥 알아, 여러분들? 성냥?
성냥 아니, 너희들? 어? 성냥 알아? 알아? 성냥에 불을 붙여. 불을 붙여가지고 끝까지 타게 만들어. 그 손잡이가 한 이만큼 있잖아. 끝까지 태워. 그럼 손잡이가 뭐가 돼? 숯이 되지, 숯. 숯. 한 요만한 숯. 그걸 끝을 침을 발라가지고 여기 딱 꽂는 거야. 자는 아이의 발에. 가지고 라이터를 챙겨갔겠냐, 안 챙겨갔겠냐. 당연히 챙겨가지. 담배도 챙겨가는데. 담배 피는 애들 있잖아. 그때 장난이 폈어. 그 담배, 라이터 있을 거 아니야? 라이터 해가지고. 이게 딱 꽂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딱 불을 붙여. 그러면 마치 그거 있잖아. 다이너마이트 있잖아. 그처럼. 농담 아니야, 진짜로. 새빨간 불빛이 보여. 타고 가는 띵띵띵. 봤잖아? 아이고! 하고 일어나. 얘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그런 걸 했었어. 혹시 어젯밤에 그거 했니? 뭐 했어, 어젯밤에? 정말 삭막하다. 거기 가서도 그냥 개인 플레이냐? 애들이랑 놀아야지. 그래? 그냥 꼭 굳이 문명의 이기가 필요해?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놀아. 그게 제일 재밌어, 사실은. 뭐, 이게 딱 불을 붙이잖아? 딱 불을 붙여놓고 뭐 하냐면 이제 우리 자는 척 하는 거야. 정말 깜짝 놀라서 일어난다. 이걸 몇 번 해. 그럼 소리가 막 고함이 들릴 거 아니야. 어디까지? 선생님들 주무신 데까지. 그래서 필수 코스야, 그냥. 그래가지고. 나와, 이 새끼들아. 우리 때 체벌 얘기해 줄까? 우리 때는 그 수학 시간 있잖아. 수학 시간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전국에 있는 모든 공교육의 수학 시간의 풍경일 거야. 똑같았어.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 그날 만약에 단원의 첫머리다 하면 개념 설명을 해주셔. 10분. 그걸로 끝이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오늘 며칠이야? 15일입니다. 15분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니면 문 나쁘면 대각선으로. 새놈 나오잖아? 이만큼의 칠판을 해보자. 그거 날짜 부르기 전에 일단 여기 칠판을 3등분을 해, 이렇게. 그래서 3명 나와 해가지고 여기 뭐 문제 몇 번, 문제 1번, 여기 문제 2번, 문 나쁘면 여기 연수 문제 푸는 거야. 연수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 풀어. 그때 선생님이 뭐 하고 있냐면 옆에서 여기 이 끝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두껍진 않다잉. 이렇지는 않아. 이 정도는 아니었어. 길은 한 이만큼 됐어. 여기 딱 손잡이가 달려있는. 이렇게 쓰면 안 풀려요. 자리에서 잘 풀리다가도 안 풀려. 안 보여. 이게. 더군다나 옆에서 이러고 있어. 매들고. 지금 내가 말하는 거 1도 거짓말 없어. 못 믿겠으면 엄마 아빠 가서 물어봐. 진짜로. 이러고 있다가 이제 시간을 준단 말이야. 한 5분. 못 풀잖아? 선생님 옆에서 막 거듭먹거려. 못 풀겠지? 못 풀잖아, 정신아. 못 풀잖아. 네, 그러면 자동으로, 선생님이 시키지 않는데 그냥 자동으로 풀다가, 이게 자동이야, 이렇게. 5대 기본. 이랬던 적이 있었어. 안 믿기지? 비인격의 시대. 아무튼. 오늘 할 일 많은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뭔 얘기한 거야? 일단 진도를 좀 빼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아마 다다음 시간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많이 바쁠 거야. 다음 주까지 해서, 경우의 수 진도까지는 빼놔야 하거든? 행렬은 그냥 국밥이고,
행렬은 쉬워. 경우의 수까지는 열심히 진도를 빼야 해서 다음 주까지는 막 가열차게 열심히 수업을 나가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조금 수월하긴 할 텐데, 그 전에 생각해 봅시다는 하나가 있고 공지가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 수업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다 이미 얘기했던 건데, 기말 대비 기간이 되게 짧아. 보통 중간 대비 기간이랑 비교해보면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짧아요. 됐어?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하남공가가 6월 25일 날 볼걸? 시험이? 응? 그리고 미사가 26일인가? 미강이 29일인가 그럴 거야. 그래서 기간이 짧다. 그래서 진도를 열심히 나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도 그래서 시험 끝난 게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빨리 내신 대비 체제로 돌입하시라. 그런 마인드로 빨리 복귀하시라. 그리고 공지사항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중간고사 결과에 따라서 뭐 혹시 이제 학원 시간이 변동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수학 말고. 그래서 다른 과목 학원 수업 시간이 변경됐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대표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여기 들어올 때 문이 두 개잖아. 저쪽 문 있잖아. 거기 딱 들어오면 맞은편에 그거 보이잖아. 출결 패드. 요만한 거. 입력하세요. 아시겠죠? 출결 패드 입력해. 습관을 들이세요. 출결 패드 입력하고 여기 딱 들어오면 바로 뭐 해야 돼? 습관을 들여. 도윤아 뭐 해야 돼? 그게 너도 모르지 너는. 습관이 안 돼 있어 너는. 그렇지. 바로 그냥 핸드폰 내. 아시겠죠? 아까 체벌 얘기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 요즘 뭐라고 반장이라고 부르냐 요즘에는? 반장? 우리 반 반장이 담임한테 25대를 맞았거든. 뭘로 맞았냐면 그 요즘에 너희들 청소 너희들이 하냐? 교실 청소 너희들이 해? 그러면 그 티걸레 있지, 물걸레. 뭐 이런 거 있잖아, 물걸레. 됐어? 응. 여기가 분리되는 거 알지? 분리해가지고 걸레를 빨잖아. 아, 모르냐? 분리 안 되냐 요즘에는? 분리 안 된다고? 뭐라고? 접착시? 우리 때는 여기에 철 이렇게 있어가지고 분리가 돼. 몽둥이, 이 손잡이랑 걸레가 분리가 되거든? 이걸 매로 썼다고. 이게 끊어져. 한 열 몇 대 맞으면, 이걸로 맞으면. 근데 그때 우리 고2 때 그 반장이 담임한테 이걸로 25대 맞았어. 그 이야기를 내가 다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스포 잠깐 해줘? 스포 잠깐? 왜 맞았냐? 그게 궁금하지? 반 미팅. 23대 23. 아, 우리 때는 한 반에 50명 넘었거든. 너희는 한 반에 몇 명이지? 30명 안 되나? 30 넘지? 반 미팅을 주선했어, 얘가. 그게 들어간 데 다닌 귀로? 그게 컨티뉴. 다다음 주에. 그게 중요하지. 이게, 이거 말하면 스폰데? 뭘 알 것 같아? 잠깐만, 이건 짚고 넘어가야 돼. 어? 나 그 얘기만 할게.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진짜 고민했어. 이걸 참석을 할까 말까. 정말 고민 끝에 참석을 안 했거든. 그게 신의 한 수였지. 됐어? 자세한 건 다다음 주. 자, 그러면 아까 143, 34번이었나? 34번 요 문제를
수리를 하고 빨리 집도 나가야 돼요. 오늘도 학교 졸라가는데. 34번. 127페이지. 일단 그림을 그리고 시작해야 하나? 그림이 이상하다. 해놓고, 잠깐만. 너 그림이, 이상해. 이상하잖아. 이런, 씨. 이런, 씨. 이러면 되나? 그냥 봐. 자, 원 두 개가 있는데, 이 원 두 개가 서로 외접해. 여기에 서로 외접한다. 그런데 이제 위에 점 두 개 잡고 아래에 점 두 개 잡아가지고 이렇게 쫙 이었더니 이게 사다리꼴인데 등변 사다리꼴이래. 등변 사다리꼴. 그런데 윗변 요거는 길이가 4고요. 그리고 요 옆변이 마침 요 각 원의 지름이래. 그러니까 중심이 여기랑 여기 있다는 거야. 만난다.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오죠. 뭔 말이야 이게. 잠깐만. AB가 지름인 원과 얘는 외접한다는 게 나중에 나와 있구나. 뭐 아무튼 될 때 이 등변 사다리꼴 ABCD의 넓이와 둘레. 이놈의 넓이와 둘레가 넓이가 S고요. 둘레가 L이래. 될 때 그 S랑 L 관계식이 이렇게 된대. 6,720이라고? 미쳤네. 될 때 BD의 제곱과라고? BD? A, B, B, C, D. 마지막에 붙는 건 BD 길이 제곱. 가요? 넓이를 표현하든 둘레를 표현하든 무언가를 문자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전에 잡기 전에 저 도형을 보고 보조선을 긋긴 해야 하는 거지. 자, 가장 먼저 1번은 느껴지지? 등변 사다리꼴이라며 좌우 대칭이야. 허준이 잘 들어라. 오케이? 응? 거기 줬잖아, 거기. 보조선 종류들. 1번이 대칭선이야. 좌우 대칭? 됐지? 다음. 여기 조건이 뭐지? 원과 원이 무슨 관계지, 지금? 접한다고. 왜 접? 원이랑 원이 접하잖아? 아니, 그냥 원과 관련된 모든 보조선은 다 원에 어디랑 있는다고? 중심. 그래서 지금 원이 두 개라서 중심이 두 개잖아? 두 개를 이어 그냥. 그러면 접하면 그 접점이 이 위에 있다고. 됐어? 됐지? 다음, 간 김에 좀 더 가볼게. 이거 높이도 얘기하잖아. 사다리꼴 높이 같은 것도. 그러면 잠깐만, 높이, 이게 지름이네, 이게? 이게 지름 거니까, 이게 중심 거니까, 이게 똑같은 거냐, 이렇게. 그럼 잠깐만. 이게 똑같은 거 아니야? 너랑 너가 어떤 모습이지? 두 글자인데. 오, 맞아. 합동. 이런 정도는 봅시다. 저 합동은 나중에 해도 상관은 없어. 하다 보면 필요하긴 할 텐데, 뭐 어쨌거나. 최소한도로 너랑 너는 생각을 해야 돼. 내 말 알았어? 다음. 그러면 이걸 준 거는 뭐냐면, 무언가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어떤 길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뭘 적당히 문자로 잡아야 하는데, 뭘 잡아야겠냐? 원이니까. 반지름. 반지름. 됐어?
그래서 반지름 너를 잡자, 이렇게. 그럼 아마도 너나 너가 다 저 R로만 표현되겠지. 맞아, 좀 가볼게, 한번. 그런데 너가 R이면 너도 R일 거 아니야. 됐어? 대칭이라며 이게 사람이면 얼마나 큰지. 빨리 얘기해. 여기. 2. 가만 있어봐. 그럼 여기는 얼마나 큰지. 이게 R 빼기 2 아니야? 됐어? 그러면, 맞아, 아까 해놨는데, 이게 R 빼기, 이게 R 빼기 2야. 오케이? 그럼 잠깐만 있어봐. 그러면 너선보다 R 빼기 2가 2번 있겠지? 그러면 너선보다 또 R 빼기 2가 2번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너선보다 R 빼기 2가 몇 번 더 있겠냐? 4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니, 넓이할 때 윗변, 아랫변 구해야 하잖아. 됐어? 그럼 이제, 이제? 한다고? 넓이가, 가요? 사다리꼴 넓이할 때 2분의 1 먼저 써, 2분의 1 나중에 써서 다 빼먹어, 2분의 1 먼저 쓰라고. 알았어? 하고, 윗변은 4고요. 아랫변은 뭐라고? 거기에다가, R 빼기 2가 몇 개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 4개 있다고. 이게 아랫변. 됐어? 곱하기 높이 좋다, 높이. 높이는 지금 이만큼 높이인데, 너랑 같을 거니까 너 해가지고 2배 하자고? 그럼 너는 어떻게 돼? 일단 표현이. 피타고라스. 너는 루트 R제곱 빼기 R 빼기 2의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쓸게. 그게 2개 있는 거다. 루트 R제곱 빼기 R 빼기 2의 제곱. 됐어. 정리 좀 한번 해볼까? 너는, 마팔 죽네? 그러면 4R이네? 그만큼 2R이네? 4R 있어? 루트 앞에 4R 있다고? 다음, 루트 안을 들여다보면, R제곱 뒤지네? 됐지? 그러면 4R 있고, 빼기 4 있고. 또 4가 묶이네? 밖으로 빠지면 2로 나가네? 이거는 8R인 거야? 여기는 R 빼기 1. 이해 가한가? 이해 가지? 중등교육과정을 제대로 졸업한 사람이라면 이해해야 돼? 아시겠죠? 됐어? 다음 이제 둘레. 둘레는 쉽지 뭐. 둘레는 너랑 너는 4R이고 너는 4고 너 아까 얘기했잖아. 너 아까 너라며. 이거가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잖아. 그럼 그놈에다가 뭐라고? 여기 4R 더하면 되는 거지. 이게 둘레가 된다. 좀 정리해보면 8R이네. 8R 얼마 할 거마다 8R. 됐어? 이제 그래서 따라서 너를 기억으로 본다면 너 제곱하면 바로 해? 바로 해? 바로 해. 64R 제곱 R 빼기 1 에다가 더하기 8L 여기다 8 곱하는 거니까 여기도 64네. 오, 땡큐. 가 6720. 6720이 너무 좀 되기 싫었는데 64로 약분 되지 않겠냐 이렇게. 1, 0, 5? 오! 그럼 다시 정리. 잠깐만. R로 또 묶이네? 묶고 나서 여기 R-1 더하기 1. 이 105양. 됐어? 바보처럼 순전하게 본다면 R에 대한 몇 차 방정식 풀이 하는 거지? 3차. 근데 아마도 좀 예쁘지 않겠냐, R이. 그러면 그냥 노가다로 한번 해봐. 무슨 말이냐면 105를 쪼개봐, 일단. 이게 5 곱하기 21? 21은 37. 그러니까 357이야. 됐어? 우리가 지금 R 구하잖아. R이 지금 이놈의 약수란 말이야. 뭐 1 아니면 3 아니면 5 아니면 7 아니겠냐?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물론 뭐 15일 수도 있고 35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어. 그러면 미친 새끼지. 나쁜 새끼지. 쪽지자가. 시간 내에 못 풀잖아. 그러면. 대입한번 해봐 그냥. 적당히 눈대 좀. 다르게 말하면 그냥 노가다. 해보면 3대입하면 다시 이만큼 전체가 지금 105는 나와야 돼. 그럼 3이면 이게 3이면 안 나오잖아. 너무 작잖아. 내 말 이해가? 5 대입해봐. 5면 이게 21. 이거다! 5 아니고 5가 됐지? 물론 7도 해봐야 하고 15도 해봐야 하고 35도 해봐야 하고 21도 해봐야 하는데 하면 미친놈.
시간 남아 첫 호냐? 말 알겠지? 그래서 오지 않겠나. 근데 묻는 게 뭐지? 묻는 거. 묻는 건 이론 제곱이거든? 갑자기 웬 대각선이야? 묻는 게 지금 이건데, 하필 제곱이지? 이렇게 보라는 얘기 아니야? 이렇게. 됐어? 응, 피타고라스. 그럼 너는 너에다가 너 뺀 거거든? 너가 R 빼기잖아. 됐지? 너는 아까 했잖아. 이거 두 개 있는 거. 그럼 R을 구해놨으니까 뭐 이거 다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알겠지? 됐어? 이제 그는 해라 이제? 못하겠지. 마지막 못하겠지. 할 수 있어 없어? 그냥 피타고라스로 마무리 하시고요. 뭐 그린 김에 마찬가지, 야 그린 김에 그냥 마저 얘기해보면 선생님 여기에서 이변의 수선의 발을 때렸더니 하필 지금 그 점이 이 원 위의 점인가요? 즉 이 선과 이 원과의 교점 여기인가요? 네, 맞아.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왜 그러게? 여기에서 이 선을 바라보고 때린 수선의 발이 마침 여기라니까? 왜 그러냐고? 뭐라고? 그렇지, 원주각.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90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위의 점이 돼야 한다고. 내 말 이해가? 근데 뭐 몰라도 푸는 데는 지장은 없잖아. 그렇잖아. 여기 알빼기 정도는 알잖아. 그랬지? 질문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건 됐고요. 여기 노란색 있지, 노란색. 노란색을 메모한다. 노란색만. 네, 네. 빨리 해. 아까 내가 이 문제를 안 풀었잖아. 그 나중으로 미룬 이유는 뭐냐면, 나는 처음에 미지수를 여기로 한번 잡아봤거든. 이 길이로. 왜냐면 어차피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하는데, 아랫변이 윗변에서 얼마나 퍼지냐가 중요한 거라서, 이걸로 잡았었거든. 이걸 내가 해놓고, 나중에 해봐야지 안 해봤어. 아까 내가 쉬는 시간에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해보려고 일단 미뤘던 겁니다. 근데, 반지름 잡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네. 너는 왜? 너는 졸지도 않잖아. 어? 뭐, 세수? 응. 됐죠? 그리고 여기도 좀 한번 좀 센스 있게 이것도 이제 연습을 해봐야 하잖아, 이런 것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메모하시려고 하시고, 눈대중으로. 그러니까 여기 막 인수분 할 때 힘들 때 있잖아. 그때는 순진하게 하지 말고 그냥 대입해보자고. 뭐 예쁘게 나오겠지. 근데 100% 이런 건 아니에요. 정말 분수가 나오기도 해. 그때는 이제 뭐 원칙대로 해봐야겠죠, 원론대로.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을 개념과 함께 나갈 텐데 시간이 별로 없네. 일상 하던 대로 개념 먼저 하고 관련된 유형 문제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울게요. 자, 부등식을 이제 각계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등식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 두 가지만 얘기할게. 되게 중요해. 부등식은 방정식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그래서 보통 한문처럼 방부등식 이런 말이 있거든. 그만 자. 그래서 방정식과 무슨 연관이 있냐면 그 전에 방정식에서는 확은 얘기해 안 해? 방정식에서는 확은 다루 안 다루? 좋네. 다루잖아. 아까 문제 나왔잖아.
꿀맛 구하기 기억 안 나? 오케이? 그런데 부등식에서는 허수 자체를 아예 안 다룬다. 실수만 다룬다. 물어볼게. 왜? 왜? 부등식이란 건 대소를 말한 거잖아. 누가 크고 작다. 야! 허수는 대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주 혼동하는 게 3 더하기 2i는 1 더하기 2i에다가 2를 더한 거잖아? 아, 얘는 얘에다가 2 더한 거니까 좀 크겠구나,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라고. 이건 맞는 얘기인데 대소는 논할 수가 없다고. 얼마 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냐? 됐어? 오케이? 응. 그래서 부등식 나눈에서만큼은 실수만 얘기한다. 조건. 뭐 이런 말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두 번째. 중요해. 부등식 해의, 그 전에 해라는 건 뭐냐면, 근이랑 똑같은 거요. 뭐지? 대입해서 만족하는 거. 근데 보통 방정식은 근이란 말을 많이 쓰고, 부등식은 해라는 말을 많이 써. 같은 얘기야. 아시겠죠? 자, 부등식의 해의 경계값은 그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간주했을 때의 칠근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너 이미 다 알고 있어. 예컨대 이 부등식을 풀래? 푼다고? 응. 풀게? 3 넘기자. 2항 하잖아. 2항 하잖아. 됐어? 응. 그래서 지금 이 경계값은 이거 말한 거야. 근데 이 2분의 1은 숫자 이 경계값이 저 부등식을 뭐로 본다고? 방정식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이걸 풀면 똑같잖아, 풀이 과정이. 2항에서 푸는 게 똑같잖아요. 그래서 부등식의 입장에서의 경계값은 그걸 방정식 간주에서의 실근이라고, 근. 근데 실을 왜 붙인다고? 실수만 다룬다며. 방금 얘기했잖아. 야! 이러다가 됐어? 아시겠죠?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알고리즘은 일단 그걸 방정식으로 간주해서 방정식을 풀어. 에다가 이제 부등호 방향이 있지? 부등호 방향 그것만 추가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통해서 경계값을 얻고 마지막 방향만 결정하면 된다. 내 말 알겠어?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미강고 수학 선생님이야. 내 미강고 교장 선생님이 이번 기말 대비 때 박중환 선생 저기 그 여러 가지 방정식과 여러 가지 부등식을 통틀어서 한 문제만 내 라고 하면 당연히 방정식을 내겠냐 부등식을 내겠냐. 왜? 부등식을 풀려면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 돼요. 얘를 내면 얘를 당연히 점검하게 되는 거잖아. 내 말 알겠어? 다시 부등식 풀이는 방정식 풀이와 뗄래야 할 뗄 수가 없다. 중요해. 그래야 문제 풀이가 편해져. 알겠지? 질문 하나 더. 그리고 부등호 방향이란 건 뭐냐면 까놓고 말하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는 방정식 부등식은 다 다항 방정식 다항 부등식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거의 2차까지만 나오거든. 그래서 이게 부등식이 다항 부등식일 때는 이 부등호의 방향은 뭐가 결정하지? 이게 3이면 1, 2 안쪽이지. 근데 이게 마3이면 바깥쪽 아니니?
뭔 말인지 이해가냐? 이해가지? 최고창 계수의 부호부라는 얘기야. 다시 부등호 방향은 최고창 계수의 부호가 담당한다. 이걸 보고 마무리하라 그런 얘기야. 내 말 알겠어? 질문. 질문해. 자, 그러면 연습을 조금 해볼 건데, 이를테면 fx가 2차라 해봐. 그래서 fx가 0보다 작다. 2차 부등식이지? 이놈의 해가 이를테면 알파에서 베타 사이를 해봐. 이를테면 됐어? 다시 얘기할게. 이 알파랑 베타의 정체는 뭐라고?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라고. 저 노란 방정식의 실근들이라고. 됐어? 다음 안쪽이네? 뭔 말이야? 너의 최고창 계수가 양수란 얘기? 이 정도는 알지? 양수란 얘기, 음수란 얘기. 양수란 얘기, 음수란 얘기. 양수야. 최고창 계수가 양수, 뭐 이런 얘기라고. 됐어? 그럼 이걸 필두로 해서 예컨대 fx 빼기 1이 0보다 작다. 이 부등식의 해는 하요? 일단 요놈의 근을 본다고? 근데 요 근과 이 근이 연관이 있다는 걸 이번 시험범에서 배웠잖아. 왜? x 대신 x 빼기 1이잖아. 그럼 근은 어떻게 돼? 알파 대신에 알파. 그렇지. 깜짝이야. 모르는 줄 알았잖아. 이씨. 이거야? 그럼 다른 것도? 이거야? 됐지? 됐지? 이게 경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부동원 방향은 안 바뀌면서 여기도 x가 그냥 x니까 표장에서 양수였어, 음수였어? 양수지. 그러니까 안쪽이겠냐, 바깥쪽이겠냐? 안쪽이냐고 바깥쪽이냐고? 안쪽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된다. 아시겠죠? 이걸 풀래? 얘 해가 얘일 때 이 해를 구하라고. 방정식으로 바라본다. 그러면 저놈의 두근이 원래 두근이 뭐라고? 2분의가 되겠지. 2분의 x 대신 2x니까 이게 2분의라고. 됐나요? 그러면 일단 부동원 방향 결정이 하는데 이게 부동원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비교하면 최고창 계수 부호가 바뀌겠냐 안 바뀌겠냐? 안 바뀌지. 근데 이게 바뀌네. 그러니까 이제 바깥쪽이라고. 됐어? 근데 지금 얘가 작고 얘가 작고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얘보다 크니까 얘보다 큰 거지. 왜? 그런데 왜 그래? 맞아. 됐어? 내 말투. 이거 재밌는데? 일단 한번 해봐. 얘가 더 커? 뭔 말인지 안 가지? 가? 지금 너희 머릿속에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알파벳다가 음수면 어떡하지? 음수. 음수도 마찬가지야. 얘 안 가지? 안 졸려? 근데 이게 바깥쪽이라고. 바뀌었잖아, 지금.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최고창 계수는 양수일 거니까. 됐어? 됐지? 자, 그런데 이거 말고 하나 더 해보자. 이를테면 이제는 실제 식을 가져와 볼게 한번. 실제로 식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게 0보다 크다. 여기서 끝나고 밑에 쓸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이놈의 해가 이를테면 1과 2 사이를 해보자. 됐어? 그럼 다시 이 말이 뭘 담고 있다고? 첫째, 이놈의 실근이 얘랑 얘라는 거야. 실근들.
됐어? 다음. 이게 양수면 이러면 바깥 모양 나왔잖아. 근데 안쪽 모양 나왔네? 아, A가 음수라는 거예요. 됐어? 됐어.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런데 묻기를 이 부등식 물었어. 그럼 이놈의 해는 어떻게 될까? 일단 방정식으로 바라봐서 경계를 먼저 구하는데, 이거 뭐 시험범위야. 홀수차항 계수 부호가 바뀌었고, 그러면 근이 반대 부호. 계수 배치가 정반대네? 얘는 A, B, C였는데 얘는 C, B, A네? 뭐지? 역수. 알지? 그래서 원래 근이 1과 2였는데 어떻게 했다고? 계수 부호가 바뀌었고, 근이 부호가 바뀌었고, 역수고. 그러니까 경계가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방향 결정해야 돼. 근데 가만히 있어봐. 요놈의 최고차항 계수는 C잖아, C. 근데 이 C가 지금 여기에서는 상수항 역할을 하고 있네? 근데 여기에서 C의 부호를 아는데. 어떻게 하냐? A 부호를 아니까. 어떻게 알아? 맞아. 두근의 곱.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이 양수 아니야? 근데 두근의 곱이 A분의 C 아니야? 그러니까 C 역시 음수가 된다. 어떻게? 두근의 곱을 생각해봐. 아시겠죠? 그래서 너가 음수야? 음수라고? 그러면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음수인데 이러니까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바깥쪽이지. 됐어? 그럼 둘 중에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둘 중에 누가 작지? 얘가 작어. 조심해. 그래서 너보다 작거나 얘를 잠깐만. 너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거나. 이게 답이에요. 네, 뭐 틀렸어? 이게 더 됐잖아. 잠깐. 동신. 이게 작잖아. 미안해.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 이게 답. 내 말 알겠지? 따져보면 다 알 수 있는. 아무튼 이게 핵심이야. 부등식 풀이를 방정식 풀이와 별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이 과정이 먼저야. 그러니까 이놈만 가지고도 답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 여기까지 안 봐도. 오케이? 아무튼 질문에 필수 예제 6번. 오이씨, 나와버렸네. 134페이지 필수 예제 6번. 필수 유형 6번. 됐지? 나왔잖아. 일단 마 3분의 1과 2분의 1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인 방정식의 두 실근이야. 근데 0보다 작다의 해가 지금 바깥 모양이지. 그럼 A는 양수라는 거예요? 음수라는 거예요? 음수라는 거예요. 됐어? 오케이. 다음. 근데 묻는 2차 부등식은 계수가 CBA네? 방금 얘기했잖아. 근이 역수관계라고. 그러니까 원래 근이 마 3분의 1, 2분의 1인 거니까 나중 근은 마 3과 2야. 됐어? 그러면 방향 결정한다. 방향. 거기 밑에 있는 2차 부등식의 최고차항 계수는 C잖아, C. 근데 C가 위에 있는 놈의 상수항이잖아. 아까 했잖아. A분의 C가 두근의 곱이잖아. 근데 지금 두근의 곱이 음수인 건 보이지? 그러니까 A랑 C랑 반대부라고. 아까 A가 음수였기 때문에 C는 양수인 거야. 밑에 부등식이 C가 양수이면서 0보다 작다니까 사이에 바깥쳐. 사이가 되는 거지. 내 말 알겠지? 됐어?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이걸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얘를 보고 식을 만들어도 돼. 이 말 아니야? 됐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되는 걸 뭐하러 해.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됐어? 질문해. 질문. 식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드는 문제가 따로 있어. 예컨대 뭐냐면 말 나온 김에 연습 문제 1번 가봐.
138페이지 스테븐의 1번. 문제 1번. 봤어? 138페이지 문제 1번. 봤냐고? 무슨 문제? 뒤에 줬잖아, 내가. 뒤에 따로. 응. 다 줬을걸, 내가 너한테. 봤냐? 봤냐고? 이건 만들어야 돼. 왜? 이건 이런 따위의 그 방정식의 근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렇잖아? 개수 배치가 위에 거는 A, B, C인데 아래 거는 B, C-A야. 이러면 근이 무슨 관계지? 나도 몰라. 이건 만들어서 해야 돼. 내 말 이해가? 그건 만들어서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언제 만들고 언제 안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알고 있었다고. 됐어? 다음. 없다고? 뭐 다 줬는데. 다음. 그 다음에 어디 보냐면 8번 보세요. 8번은 근데 일모 쪽에는 담겨있진 않지만 일모 쪽에는 없어. 그러면 배수가 지금 A, B, C인데 이게 4C, 2B, A지. 이런 거 없거든? 그런데 조금 확장해 생각해보면 관계가 있어. 응? 아? 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fx로 볼게. 일단 방정식 보는 거니까 일단 방정식을 먼저 볼게. 오해하지 말 건 이 등식은 항등식이야. 이 식이 이 식이라는 거예요. 이 등식은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x 이꼴 0이라는 방정식과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은 같은 거야. 근데 이걸 왜 다 썼냐면 어떤 문제는 이렇게 나오고 어떤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 공부해봐서 알잖아. 그냥 한꺼번에 써본 거야. 됐지? 그런데 여기 x에다가 뭘 집어넣어가지고 뭘 좀 하면 얘가 나오는데 이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일단 개수가 A, B, C가 C, B, A지. 바뀌었지? 역수는 돼야 돼, 일단. 이건 무조건이야. 됐어? 다음. 여기가 111인데 421로 바뀌었네? 여기가 뭐 숫자 갑자기 2가 떠오르지 않냐? 진짜 확인해볼게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그럼 x 대신에 2x분의 1인 거니까 해놓고 자, 이 방정식을 변형할 건데 방정식이 일종의 등식인 거야.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은 걸 곱하거나 나눌 수 있어. 됐어? 여기에서 양변을 당연히 뭐로 곱해야 돼? 지금 거스르는 게 뭔데? 분모에 갑자기 지금 4x 보이잖아. 그럼 양변을 4x제곱으로 곱해야 하는 거 아니야? 됐어? 맞는 거 같아. 그럼 여기가 4cx제곱. 여기가 2bx. 여기가 그냥 a. 맞네. 됐어? 그래서 만약에 요놈의 한 근이 만약에 알파라 해봐. 그럼 요놈 한 근은 뭐라고? 이만큼의 알파 유기한 이 x 보는 거잖아. 그럼 x는 어떻게 된 거지? 역수를 때리고 2를 나눠야 돼. 2x분의 1이니까 이걸 풀면 이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원래 근에다가 2 곱하고 역수 때리면 된다고. 자, 그러니 너 근이 지금 7분의 1과 2분의 1이잖아. 뭐 한다고? 역수 때리고. 좀 밑에 쓸게. 뭐 한다고? 내가 뭐라겠니? 역수 때리고, 야, 곱하기 2 먼저 할까? 2 곱하고 역수 때리고. 이게 된다.
2 곱하고 역수 때리고 2 곱하고 역수 때리고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너는 2분의 7, 너는 1. 이해 가죠? 그래서 관계가 있다. 여기까지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방향을 이제 결정할 수 있겠지?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이 한번 해보시라, 보시라. 그러니까 요거는 메모를 합시다. 노랑으로 해줄까? 노랑으로 해. 이 곱하고 역수였지? 이 곱하고 역수. 근데 저게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라도 해야 돼? 식 만들어. 식을 만들라고? 해줘 한번? 너가 x 빼기 7분의 1, x 빼기 2분의 1을 인수로 가질 것이고 최고점 계수로 맞춰놔야 할 거 아니야. a면 a가 되겠지. 근데 아까 말한 대로 0보다 크다는데 안쪽이네? 아, 너가 음수란 얘기구나. 이렇게 놓고 이거 전개하면 bc가 a로 표현될 거 아니야. a는 마지막에 나누면 돼. 됐어? 물론 여기 대입했죠. 이 부등식이 나오니까 풀 수는 있다. 아시겠죠? 가급적 이렇게 바라봐야겠지. 그만. 다음. 연습 문제 5번 가볼까? 138페이지 연습 문제 5번. 읽어보세요. 읽었지? 자, 2차랬다, 이번에도 2차. 식을 만들면 속 편할 것 같지만, 그냥 해본다니까. 상상으로. fx 이꼴 0의 두 식은이 마3과 2야. 그럼 옆에 있는 f2 x 이꼴 0의 두 식은 어떻게 되겠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알파, 베타? 우리 지금 예를 봐야 되나? 도윤? 얘는 어떻게 되겠냐? 아직도 몰라. 아까도 했는데. 개소리야. 예원. 요놈 두 식을 알파, 베타를 해보면, 요놈 두 식은 알파, 베타랑 무슨 연관이 있겠냐고. 또 얘기할게. 근데 이번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어.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알파만 얘기해보자. 이 괄호 속에 알파면 F 괄호가 0이란 얘기야. 다시 F 괄호가 0이어야 한다고. 괄호 속에 뭐가 돼야 한다고? 알파야 한다고. 근데 이거는 얘잖아. 얘 X. 2 빼기 X가 아니라. 즉, 2 빼기 X가 알파이건 X고 하는 얘기인데 이게 어려운 얘기냐고. 2 빼기 X가 알파이기 위한 X를 구하래.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이요. 중1. 이게 어려운 얘기냐고. 어떻게 돼? 모르겠니? 모르겠지. 아무튼 원래 근에서 부호 바꾸고 2를 더하면 되는 거야. 내 말 알겠지? 부호 바꾸고 2를 더한다. 이렇게. 됐지? 근데 실제 문제는 지금 너랑 너가 마3과 2다. 실제 문제는 마3이라고. 이제 마3이 구할 수 있잖아요. 방향 볼까, 방향? 근데 이쪽 부등식의 방향이 이거였다. 근데 이쪽 부등식 방향은, 방향이 바뀌었네.
됐지? 응. 그런데 최고탄계수로 보면, 이제 원래 문제를 쓸게. 이놈의 해가 마3에서 이 사이거든? 이것도, 잠깐, 쓸게, 이렇게. 이게 한 가지. 자, 이러면, 너 2차 부등식의 최고차계수가 다시 0보다 작다인데 안쪽 나왔잖아. 그럼 너 최고차계수는 양수, 영수야. 뭐라고? 양수. 이해한가? 하지? 그럼 물어볼게. 요것도 2차 부등식일 거 아니야? 그럼 너의 최고차계수, 2차 계수는 부가 양수, 영수야. 맞아. 왜? 2차니까. 아니, 여기 x 대신에 2 빼기 x를 하잖아. 선생님, 여기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가 바뀌잖아요. 야, 이 제곱이잖아, 이씨. 제곱할 거 아니요. 됐어? 최고탄 계수는 여전히 양수가 된다. 됐지? 답을 구해보면, 이러니까 이제 양수, 이러니까 바깥 모양 나와야 돼. 바깥 모양. 알겠냐? 질문해. 질문. 됐습니다. 자, 그래서 메모는, 이걸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잠깐만, 그럼 이거를 마무리할까? 이런데, 이제 바깥 모양인 거니까, 얘는 5고, 얘는 0이잖아. 그러면 따라서,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큰한데 조심해야 할 건? 야, 갑자기 여기 등호가 붙었다잉. 그럼 등호는 붙여줘야지, 이렇게. 됐어? 2차니까 여전히 양수다. 이거 다 써, 그냥. 또 여기에 이 원리를 모르면 다 식을 작성해야 돼. 하지 말라고. 여기 지울게요. 다음. 우리 이번 중간고사 시험 보면서 2차 방정식과 이참수의 그래프 간의 관계를 배웠잖아. 근데 그게 꼭 2차일 때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인 이론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방정식과 그 방정식을 이루고 있는 양변의 두 함수의 그래프 간의 관계가 결론만 얘기하면 뭐였지? 칠근이 뭐였지? 교점이었다. 이게 결론이지. 됐어?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보통 x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실근 x는 교점의 무슨 좌표? x좌표. 이게 결론이야. 이게 방정식과 그래프 간의 관계고, 자, 이제 할 거는 뭐냐면 부등식과 그래프 간의 관계야. 근데 이건 잘 알고 있더라고. 근데 이것도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자, 가볼게. fx가 gx보다 작다. 이놈의 해 x, 보통 x 들이겠지? 범위로 나오니까. 는 y 꼴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와 y 꼴 gx라는 함수라는 그래프 간에 무슨 관계지? 이거 알지 않냐? 다시. 이거 보라는 건 fx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더 모르나? 맞아. 오씨. 알잖아. 아래. 마무리 해보면 얘가 얘보다 아래에 있는 점들의
X좌표, Y좌표. X좌표, X에 대한 분식이잖아. X좌표들의 X좌표들이다. 오케이? 선생님, 이 부등식의 해는 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손들어. 빨리. 라고 설명 안 해? 너 알고 있었잖아. 근데 왜인지 몰라? 딱 한 번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fx고, 이게 gx야. 예컨대, 여기 교점이, 한 2를 한번 해보자. 됐어? 해라는 건 뭐라고? 대입해서 만족하냐. 오케이? 그래서 다 대입해볼 거야. 저 x에다가 실수를 싹 다. 이를테면 1을 한번 대입해볼게. 그러니까 F1이 G1보다 작아야 저 해가 되는 거예요. 됐지? 자, 근데 2일이 여기잖아, 지금. F1이 이 길이 아니냐? 알잖아. Y값은 높이잖아. 됐어? 다음 G1은 이게 GX니까 이 길이가 G1 아니냐? 됐어? 그러면 보면 F1이 G1보다 작냐? 네. 오케이? 왜? 1일 때 fx는 빨간 점이 1일 때 gx인 파란 점보다 아래에 있거든, 시발. 당연한 얘기야. 이게 당연한 얘기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 됐어? 됐지? 그럼 그만 얘기할게, 이제. 그럼 예컨대 3일 때는 만족 확인 안 하겠냐? 안 하지? 됐다? 질문. 질문. 오케이. 됐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가 이러면 fx가 gx보다 아래에 있을 때 말한 거야. 그럼 만약에 이걸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이제? 위를 보는 거고. 내 말 이해 가지? 질문. 질문해. 얘기하지 안 끝났어? 잘 봐. 그런데 이양할 수 있잖아. 이걸 넘겨볼게. 위에 거 보자. 넘기면 갑자기 빼기가 보여. 빼기 gx가 작다요 뭐보다? 0보다. 이게 되겠네? 물어볼게.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놈의 해 x들이 얘랑 똑같다고. 즉 필요촉문 조건이라고. 됐어? 다음. 그럼 이것도 그래프대로 볼 수 있겠네? y 꼴 누구? fx 빼기 gx 가 y 꼴 저쪽 0이잖아. 0 보다 더 어디? 아래 아래에 있는 점들의 x좌표들의 모임이라고. 됐어? 근데 y 꼴 0은 뭘 말하는 거야? 이게 x축 말하거든. 그래서 너가 너보다 작다는 건 빼기 함수가 x축보다 작다는 얘기야. 빼기 함수 중요하지? 중요하잖아. 이번 시험 볼 때 맨날 빼기 함수 했잖아. 됐어? 빼기 함수 중요하다고. 즉, 이항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랑 너는 같은 말이고. 그러면 너랑 너는 같은 말 아니겠니? 결국 네 개가 같은 말이야. 그러면 문제의 표현을 가지고 이 넷 중에 어떤 표현을 갖다 쓸 거냐는 본인이 문제 안에서 결정하는 거야. 문제 상황에 따라서. 아시겠죠? 됐어? 보통 여기 넘겨서 여기 이꼴 0 만드는 경우가 좀 보통 편하긴 한데 다 그런 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편한 것도 한 30% 돼. 나 지난 시간에 했는데 지난 시간 혹시 기억나냐? K 있는 거 있잖아. K 있는 거. 그 2항에서 했었잖아. 이런
음, 어떤 문제였냐면, 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다. 123페이지에 19번. 물론 이건 방정식이야. 근데 똑같다니까, 원리는. 123페이지에 19번을 보시면, 거기 메모돼 있을 거야, 아마. 돼 있지? 응. 거기 넘겼잖아. K 있는 항을. 이게 넘겨야 쉬운 문제도 꽤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 보고 본인이 파악하는 거야. 문제 안에서. 자, 이게 부등식과 그래프 간의 관계다. 다시 부등식이 해는 두 그래프의 상하관계를 말한 거예요.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냐. 그 얘기라고. 만약에 여기 등호 들어가 있어. 파란색, 빨간색. 얘가 만약에 등호가 들어가. 이렇게. 그럼 뭐도 보는 거지? 아래뿐 아니라 교점까지. 등호는 방정식 말한 거잖아. 그럼 교점이잖아. 그러니까 아래에 있거나 아니면 교점까지 보는 거지. 됐죠? 이 정도는 알겠지. 자, 됐습니다. 됐고. 이게 부등식의 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 있잖아. 뭐든 묻는 거. 해가 뭐든 실수인 거 있잖아. 중요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로 가볼게.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다시 볼게. 이걸 빼면 이걸 만족하는 해 x는 뭐라고? 너가 너보다 위에 있을 때 보는 거야. 근데 그게 언제라고? 맨날. 맨날. 그래서 자, 이 말은 그래프적으로 y 꼴 fx가 y 꼴 gx보다 위에 있는 건데, 위에 있는 거 보는 건데, 그런데 모든이라니까 항상 위에 있는 거라고. 이 말이야. 됐어? 됐지? 오케이. 그럼 이게 만약에 반대면 항상 아래에 있으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잠깐만, 그럼 이것도 한번 이양 한번 해볼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양을 해보면 fx가 빼기 gx, 다시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가 될 것이고, 그럼 이건 역시 다시 그래프로 해석해보면 y 꼴 fx 빼기 gx가 y 꼴 0이네. 에이씨. 보다 위에 있는데 언제? 항상 모든인 거니. 아시겠죠? 이런 얘기야. 네 개 같은 말인 거고, 여기서 잠깐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x자리에 어떤 걸 대입해도 이 값은 무조건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 그럼 이걸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냐? y 꼴 fx 빼기 gx의 뭐 보란 얘기지? 뭐만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다시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키가 다 150보다 크대. 그걸 확인해 보래. 다시,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키가 150보다 크대. 그럼 그거 확인하려면 답을 필요 있어? 뒤에만 보면 되잖아. 제일 작은 애. 얘가 최소값보라는 얘기죠.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중요해. 중요하다고. 아시겠어?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항상 만족하는 부등식을 절대 부등식이라 하거든. 근데 절대 부등식 문제는 사실 따져보면 최대값, 최소값 문제로 전락이 돼.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됐어? 이해 가냐? 질문. 그럼 반대로 이러면 뭐라고? 항상 아래에 그럼 이래 되는 거고 이래 되는 거야. 아 물론 y꼴형은 뭘 말한다고? x축을 말한 거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바뀌어 이제? 이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네? 아닌데. 아니에요. 여기도 바뀌어야지. 왜? 자, 어떤 걸 대입해도 이 값이 항상 0보다 작으래. 그럼 제일 큰 놈만 작으면 되잖아. 여기 바뀌어야 돼. 최대로. 그러니까 이 전체를 어설프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뜻을 헤아려. 번역을 하시라고 한글 알잖아. 왜 외우고 자빠져 있어? 어? 머리를 언제 쓰는 거야 도대체? 그냥 암기만 쓰냐? 머리를? 알겠지? 됐어? 여기 바뀌어야 돼. 최대로. 됐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 이게 개념이 더 있습니다. 확장 개념이 더 있어. 나중에 일단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때쯤 그때 더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요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해가 모든 실수일 때, 즉 절대 분노식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그냥 크게 세 종류의 문제가 있어. 해가 모든 실수일 때, 그리고 해가 없다 조건이 나오게 돼. 없다. 그리고 해가 존재한다라고 나오게 돼. 문제가 세 가지 타입이야. 뭐 비중을 얘기해 보면 이게 보통 한 70%? 6, 70%? 아니야, 이게 한 60%? 여기 한 25%? 여기 한 15%? 이 정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됐어?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를 다음 시간에 도표를 해가지고 쫙 설명해 줄게. 근데 미리 말하는데 이건 안 할 거야. 이건 안 할 거야. 이걸 왜 안 할 거냐면 얘는 얘랑 반대말이야. 해가 한 개도 없다. 그 반대말은 뭐예요? 한 개 이상 있다 그 말이잖아. 너랑 반대말이야. 너는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너랑 너는 반대말 아니야? 너랑 너도 반대말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무튼 다음 시간에 이 두 가지 위주로 하고 이것도 언급은 하겠다. 그렇게 할 거고요. 아직 안 끝났어. 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절대 부등식 보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저걸 2차 부등식으로 한정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제를 어디 보시냐면 아니야, 시간 별로 없지. 그냥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요거나 좀 해보자. 절대값. 이거 한 5분 내에 설명 끝내자. 절대값 얘기해볼게. 절대값.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에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우변이, 여기는 양수고요. 여기는 0이고요. 여기는 음수를 예로 든 거야, 지금.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4, 32, 12개의 해를 구할 거야. 너는 알지 않니? 자리가 좀 없네. 이런 식으로. 아이, 잠깐만. 자, 너 해. 응. 뭐야? 오, 대단한 걸. 질문. 됐어? 너는 그것만 붙이면 되는 거지? 됐어? 너는 바깥이다. 아니야?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거나 1보다 오른쪽이야. 너는 이제 너에다가 등호만 붙이면 되는 거야. 됐어? 이거 질문해, 빨리. 질문해. 와. 그럼 여기 봐봐. 이러면 해는 어떻게 돼? 이런 뭐 이런 거지? 삐리비리비리, 삐리비리비리, 나는 인간이 아닌 로봇이야. 그러니까 누가 시킨 대로만 해야지? 이거 해가 이렇게라고 공식을 쳐 외우라고 했어. 삐리비리비리. 그러니까, 자, 너 해는 지금 A가 0일 때니까 마이너스 0에서 0까지 이거겠지. 삐리비리비리. 맞아. 그 얘도 한번 해볼까? 어디 갔어? 조졌네, 씨발. 그럼 이것도, 아이고, 이거 마이너스다. 그럼 이 경우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니까 여기 1이 되고 저기는 A니까 이렇게 되겠네. 비리비리비리비리비리. 나는 로봇. 그러냐? 이게 이상하지 않냐? 어? 그거 아니야. 그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맞아. 근데 틀렸지. 뭐가 들어가야지. 이럴 때만 쓰는 공식이야.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려면 제대로 외우시고, 응? 외우려면 제대로. 0이나 마이너스 1은 양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걸 못 써먹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해. 그냥 번역해서 정말 작을 때 언제 그래? 없지. 없다고. 됐어? 그럼 이때는 언제야? 하나 있어, 하나. 언제? 0 하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해 가고 있어? 이거는, 이거. 절대가 맥스가 0보다 클 때. 다 되지. 하나 빼고. 뭔데? 그렇지. 0이 아닌 모든 실수. 됐어?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진짜 모든 실수. 됐나요? 자, 여기. 이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돼? 없다. 오케이? 이때는 없다. 오케이? 이때는 전부 다 모든 실수. 이때는 모든 실수. 내 말 이해가? 너가 얄팍하게 알고 있는 공식은 이럴 때만 쓰는 거야. 물론 이러면 바깥쪽인 거고 이때만 쓰는 거라고. 이때만. 알았어? 다시 여기가 0이거나 음수일 때는 해가 특이하게 나와. 이거 아니라고. 다시 여기가 0이거나 음수일 때는 해가 특이하게 나온다고.
이해는 어떻게 돼? 1에서 2 사이지? 아니잖아. 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질문을 했으면 내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질문은 없더라고? 또 있어. 어디 있어? 맞아. 누락 조심해. 됐어? 물어볼게. 얘는 왜 생기는 거야? 또 어떻게 한 거야,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지? 좌표가 X라인 점과 좌표가 0인 점. 이걸 원점이라고 부르지? 까지의 도윤아 뭐라고? 너 받아갔잖아 문상. 뭐 말한 거야? 거리라고 거리. 절대값의 본래 정의가 수직선상의 거리라니까. 못 믿겠지? 중학교 교과서를 봐. 그러니까 원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1에서 2 사이야. 그럼 오른쪽도 있지만 왼쪽도 있을 거 아니야. 외우지 마시라고. 됐어? 자, 그럼 얘는 뜻하는 바가 뭐지? 여기 지금 백이다. 좌표가 x라는 점과 좌표가 1이라는 점 사이의 거리야. 그러니까 1까지의 거리가 2보다 작을 때를 보래. 일단 방정식을 풀어. 야, 1까지의 거리가 2인 점을 찾아. 일단. 그러니까 1까지 떨어진 거리가 2인 거니까 1에서 오른쪽도 있을 것이고 왼쪽도 있을 거 아니야. 됐어? 근데 거리가 2보다 작을 때야. 그럼 두 놈 안쪽이겠냐 바깥쪽이겠냐. 여기 잠깐만 여기 바꾸자 이거. 미안해. 오른쪽도 있고 왼쪽도 있을 거 아니야. 안쪽이겠냐 바깥쪽이겠냐. 원점이랑 가까울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됐어? 니들은 보통 이렇게 하잖아. 근데 선생님 오씨 얘가 예역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삐리비리비리 이 공식 가지고 야 2니까 작다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1 있으니까 넘겨야지. 이렇게 하지 너희들.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리차드 파인만. 그러니까 리차드 파인만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보니까 수학 실력이 안 늘어. 산수만 하니까. 응?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머리에 수직선이 떠올라야 돼. 수직선이. 떨어진 거리가 이 오른쪽 왼쪽이로.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절대값 관련된 건 대충 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집에 가야 하는데 혹시 빠뜨린 게 있나? 잠깐만 있어봐. 혹시 빠뜨린 게 이씨 없는 것 같아. 야 근데 이게 크다면 바깥쪽이다. 크다면 멀어져야 하니까 거리가 멀어져야 하니까 바깥쪽. 풀이는 다음 시간에. 오늘 고생들 많았고 숙제는 공지사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부등식 줬는데? 그 부등식 뒤쪽에 없는 거야? 잠깐만 뒤에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고성을 20. 주아야 잠깐만. 저기는 강의를 봐야 하잖아. 미사고는 그 80점 잘했나? 변했냐? 점수가? 원래 그래. 원래지. 됐어. 승우는 내일 10시까지 와. 요 오케이? 패드 들고 와라, 패드 들고. 어. 오케이? 진우는 원래 오는 거고. 오늘 라이브 합니다, 당연히. 라이브 있고. 너 원래 10시까지 오잖아. 토요일 날. 그리고 시우는 내일 저기 학원 있던가? 너 내일 학원 있지? 그러면 너는 내가 톡으로 할 테니까 강의를 봐. 네. 강의는 올라가 있어. 네. 오늘 어떤 거 말하는 거야?
오늘? 오늘은 저번에 빠졌잖아. 그럼 뭐, 숙제할 시간이 있었냐? 없잖아. 그래서 안 했는데. 그럼. 이제 왔는데 어떻게 숙제를 해? 일단 강의 듣는 게 먼저라고. 강의를 하시고, 승우 얘기했고, 서준이 내일 시간 되나? 내일 10시. 너 한식도 수업이지? 빨리 얘기해. 국어가. 한식도잖아. 뭐, 왜 안 돼? 숙제? 수학은 언제? 어떻게 할래, 그러면? 나. 주아도 내일 10시에 오고. 학원? 주아. 그러네. 2시 반. 밥 먹어야지. 3시. 오케이? 음. 보민이도 내일 3시만 되지 않나? 1시 반에 끝나는구나. 내일 약속? 그럼 어떻게 할래? 보민이 빼고는, 서준이랑 보민이 말고 다 가도 돼. 서준이랑 보민이 말고 가도 돼. 10시. 도윤이? 도윤이는 원래, 너 저기 있잖아. 너 원래 몇 시에 오냐면, 너 2시에 와, 원래.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러면? 따로 해온다고? 어떻게 따로 해오지? 1시. 가도 돼. 그대로야? 알겠습니다. 근데 너 오늘 시험지 가져왔냐? 일단 가져와, 다음 시간에. 고민은 어떻게 할래? 서준이는 어떻게 할래? 어? 그래서 할 수 있다. 그럼 잠깐만. 3시간? 진우도? 그래, 그럼 너희들은 오늘 라이브 들어오지 마. 너 들어오지 마. 고민이는, 서준이 그럼 너는 어떻게, 알아서 한다? 어? 그럼 언제 볼 거냐? 내일 몇 시? 응. 그때, 그 시간에 알아서 보겠다고? 와서 보면 안 돼? 10시에 보겠다는 거 아니야? 10시까지가 아니라? 10시 보겠다는 거지. 그러면 한 12시, 1시까지? 충분할 거야. 3시간 안 걸려. 2시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숙제를, 야, 너 지금 큰일 나, 지금, 야, 숙제가 지금, 방정식 못 들은 것도 조금씩 나눠서 하는데, 강의를 일단 먼저 빨리 들어야지. 1시까지 들어. 10시에 듣는다며. 응. 네가 아까 10시라고 했잖아. 고민이는? 응. 그냥 2시 반에 와, 그냥. 너 있지? 그러면, 어떡할래? 밤에 본다? 그럼 몇 시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 새벽 2시? 잘 것 같은데? 안 볼 것 같은데? 그럼 어떡할래? 그럼 12시까지 봐. 자정까지. 토요일 날. 어. 저녁에 구민이가 10시, 학원 있구나, 10시까지. 맞지? 그럼 학원하고는 그 사이에 약속이 있는 거야? 밤 약속 아니야? 알겠습니다. 10시.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일요일 날 정오까지 봐. 오케이? 가, 빨리.
그리고 보민이 너는 내일 몇 시 약속이지? 한 2시? 나랑 한 30분만 얘기하면 안 되냐? 20분만? 아니, 15분. 아니, 10분이면 될 것 같아. 10분. 15분. 잠깐, 15분이면 될 것 같은데? 몇 시에 올 수 있겠냐? 그럼 대략? 1시 반까지 하냐? 학원 수업이? 테스트 있잖아. 그러면 1시 반까지 못 올 것 같은데? 2시? 2시? 아니, 안 돼, 잠깐. 14시간이라서. 2시. 이제 저기까지 가야 돼요. 아, 그, 만나는 시간이? 어떡하지? 그럼 50분. 응. 10분만 미뤄, 그러면. 미안한데 10분만. 그럼 2시 돼? 고마워. 응, 빨리 가. 어이. 그냥 몸만 오면 돼. 몸만 오면 된다고, 내일 2시는. 수고했어. 호준아, 몇 시까지 한댔지, 우리? 그 얘기 아직 안 했잖아. 아, 내일 밤 10시? 오전은 버겁고? 잠깐만, 내일 밤, 뭐 할 수 있냐, 근데? 스케줄이? 8시에 끝나는 학원이? 아, 나눠서? 그래, 아무튼 뭐, 그러면 밤 10시까지 들어? 합독해라.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네, 가세요, 선생님. 네.